딸랑딸랑 미술친구 베리예요. 오늘은 미술치료의 그림 진단 검사 중 물고기 가족화를 그려볼 거예요. 평소 가족의 문제는 잘 터놓지 못하죠? 이 검사는 물고기를 가족에 빗대어 그림으로써 검사자가 느끼는 가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또 말보다는 저항이 적어 대부분 편안하고 거부감 없이 참여 가능한 그림 검사예요. 준비물은 A4 용지와 그리기 재료, 연필, 지우개, 사인펜, 색연필 등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어항이 그려진 그림을 준비해서 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고 저와 함께 그려볼게요. 어항 속에 물고기 가족을 그려주세요. 반드시 무엇을 하는 모습을 그려야 해요. 검사자의 질문에는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라고 답해주면 돼요. 다 그렸나요? 다음 질문에 답해 볼게요. 다 했다면 그림의 해석을 해볼게요. 그림 진단 검사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해석 지침에 대입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림의 내용에 따른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검사자의 마음에 다가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흐릿한 선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 고든 선은 안정적임을 의미해요. 지우개질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불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중요하거나 친밀한 사람을 먼저 그리거나 가족의 서열 순서로 그려요. 그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평소 불편한 감정을 느끼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항에서 3분의 2 정도의 물을 정서적인 안정 상태로 봐요. 2분의 1 정도는 정서적으로 결핍된 상황, 물이 어항 밖으로 넘친다면 평소 짓눌린 감정이 분출하려는 심리를 볼 수 있어요. 밖으로 연결된 호스가 있는 것도 같은 상황이고요. 나를 중심으로 수평이나 아래에 있는 물고기는 친밀한 관계, 위에 있는 물고기는 권위적이거나 가정의 중심이 되는 리더를 표현한다고 해요. 보통 물고기들이 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화목하다고 하는데 바라는 가족상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마주보는 모습은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물고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화려한 물고기가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동경일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꼼꼼한 비늘은 강박적인 모습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불안한 심리는 어항에 손잡이, 받침, 책상을 그려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대요. 많은 물방울은 스트레스, 작은 물방울은 민감함, 큰 물방울은 감정의 둔감함을 의미해요. 가족 외에 다른 물고기가 등장했다면 가족처럼 가깝게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항 안에 집이 나왔다면 휴식과 안정된 환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지나치게 많은 물풀과 돌은 열등감, 부적응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그림은 베리 미술치유 현장에서 검사한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부의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다 엄마, 언니, 오빠와 함께 쉼터에서 생활하는 막내의 그림이에요. 맨날 바다에 살아서 성을 못 봤는데 오랜만에 성을 봐서 좋다고 했고 아빠는 하룻밤만 자고 간다고 했어요. 미술치료 회기 중 아빠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다 이날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아빠가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보고 싶고 집을 성으로 표현해 집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부의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머물고 있는 학생의 그림이에요. 특이하게 엄마와 자신만 작게 집 안에 그려졌어요. 엄마 괜찮아? 하며 위로해주고 응 너 덕분에 라고 대답하며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해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쉼이 필요함이 느껴져요. 또 아빠를 제일 크게 중심으로 그렸고 언니는 아빠를 닮았다고 하며 언니에게서 아빠의 모습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이나 자녀들의 그림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물고기들이 잘 상호작용하고 있나요? 혹시 가족에게 느낀 부정적인 감정이 물고기 가족에 빗대어 나타났다면 나의 마음 또는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어떻게 변화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림은 말보다 훨씬 편안하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고 더 다양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